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기다렸던 상호관세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상호관세 발표되기 전에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왔었던 고용지표와는 달리 오늘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 어제 졸지 보고서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오늘 나왔었던 ADP 민간고용 보고서는 15만 5천 건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없이 미국의 경제가 잘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와 함께 상호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나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불을 켜주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문제는 이제 상호관세 발표 이후부터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선물 쪽이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선물에서 상호관세 발표 이후 10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분위기 좋다가 83,000달러 아래까지 한 번의 직방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거의 87,000을 꼬리 달고 올라가긴 했었는데 맨 윗꼬리를 보시면 88,000까지 올라갔던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호관세 발표 이후 다만 시장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상호관세에서 무슨 내용을 발표를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빠졌냐라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예측하기로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15%,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 관세율이 10%부터 시작이고 국가별로 다 다른 수치를 매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직접 이 관세율 표를 들고 자리에 섰는데 여기 왼쪽에는 국가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다음 칸에는 이 상대국이 미국한테 매기고 있는 관세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그래서 미국이 이 국가들한테 얼마의 관세를 매길 건데 하는 게 적혀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착환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남들이 우리한테 매기는 거 딱 절반 수준만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으로 64%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32%, 일본은 46% 매기고 있어서 24%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한 관세를 할 거여서 너네가 우리한테 매기는 거 그거 절반만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별로 하나 몇 퍼센트의 관세율을 매기는지를 발표를 하고요.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큰 환호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상호관세는 본격적으로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국가별로 주요국들만 모아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5%의 관세율을 받아들면서 일본보다도 1%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 가장 셉니다. 중국은 이미 20%의 관세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발표된 34%가 추가돼서 54%의 최종적인 관세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54%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됐는데 만약 중국이 이 관세를 놓고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우리의 관세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복 조치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국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았었던 것처럼 외국산 차량에도 25%의 관세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기본 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10% 받은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제 이런 국가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훨씬 높은 수치의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던 상황이었고요. 베센트 장관은 근데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관세 발표하고 나서부터 다른 국가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오고 있다.
협상을 하기 위한 전화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관세 협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전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이 레릿 대변인, 2002년생이시죠. 레릿 대변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외에서 관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백악관에 전화 거는 거 굉장히 즐겨 하신다라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을 놓고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국가들이 이 트럼프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이렇게 해달라. 지금 이런 협상과 관련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관세 발표 이후에 베센트 장관에 의하면 바로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전화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들인지 그래서 어떤 조치들이 내려질지는 아직까진 모릅니다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간밤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준으로 발표가 됐었죠. 5시에. 그래서 6시까지 발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강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미국 외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 의류 종목, 예를 들어 갭 같은 그런 의류 브랜드도 주가의 폭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위험자산으로 같이 분류되는 가상자산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 경제 쪽에서 이 월가 쪽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글로벌 관세 평균이 20%인 것을 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클레이즈는 이 중국을 향한 관세는 30%,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10%로 예측을 했는데 최저가 10이고 이제 거기서 10 플러스 몇십 %,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금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면은 글로벌 관세가 20%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우려하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들떴다가 현실을 마주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가 좀 협상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 레이 달리오도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금 내려진 관세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유발할 수밖에 없고 올해 들어서 1분기 때 증시가 크게 흔들렸지만 2차 충격이 더 가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생산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통화나 경제 질서 변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입국들은 재정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세계 생산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글로벌 차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는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국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고 수입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는 건데 이 관세는 수입국 기업을 외국 경쟁에서 보호하지만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적으로 관세를 발표를 해서 시장에 충격이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2차 충격으로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건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입니다. 중국 54% 관세. 따당 이렇게 때렸는데 만약 중국이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더 강하게 반격하겠어 하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관세 전쟁으로 불거질 수 있고 글로벌 증시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금융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이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발표도 시장에는 충격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2차 조치들이 더 큰 충격을 시장에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고요.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협상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오늘
가격들이 시간 외에서, 그리고 암호화폐는 뭐 시간 외가 없죠. 늘 장중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가를 보여줄 때 이것이야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풀이하는 월가의 인사들도 있습니다. 일단 제너스 핸더슨의 아담 헤츠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고율 관세는 협상 전술일 뿐이다, 낮은 관세로 조정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제이콥스 같은 경우도 이번 발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신호로 매수 기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산 운용사의 한 전문가 같은 경우도 이번 조치는 협상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 최종 관세율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라는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10% 이상의 국가들, 뭐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뭐 베트남, 대만 등등등의 국가들은 10%까지 떨어질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시기에 지금 국내 정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고 그리고 좀 헤드가 비어있다라는 면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코 적은 관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프리존이 거의 없거든요. 뭐 엔터 쪽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한국과 이런 부분은 함께 해야 된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섹터들을 예를 들어서 조선, MRO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관련 업종들도 아주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국가별로의 대응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고 월가에서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상황이 이러한데 코인 시장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일단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M2 통화량이 4분기에 바닥을 찍고 1분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선행지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2분기부터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는 조짐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현물 ETF로의 유입 가능성까지 같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와이즈 소속의 애널리스트인 후안 레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이어지곤 있지만 지금 1분기에도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최종적으로는 현물 ETF에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기관들은 규제 완화에 맞춰서 오히려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1분기에는 10억 달러가 들어왔고 올해 2분기에는 현물 ETF로 3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존 증권사들도 이 암호화폐를 통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면서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퇴직 계좌죠. 이 IRA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제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 세금 혜택이 있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번 상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피델리티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물 ETF를 넘어서 IRA를 통해서도 암호화폐를 편입이 되고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기존 금융권 안에 암호화폐의 점유율 그리고 인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간밤 그레이스케일이 내놓았던 이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해요. 이 말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수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태도를 보이자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도 정책도 변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정부가 압류한 자산을 최소한으로라도 보유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을 통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문을 열어주게 된다면 사실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겠죠.
오일머니, 차이나머니 이렇게 미국 외에 다른 부유국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자금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트럼프 관세를 앞두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가운데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간밤에도 비트코인을 160개나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총 보유량 이제 4,200개까지 증가가 된 상황인데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돼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월 25일에 2,100개였던 보유량이 28일에는 2,888개까지 증가가 됐고요. 3월 31일 기준으로는 4,046개, 그리고 이번 추가 매입으로 4,206개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가 상관없이 상장사별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파이어유 차트가 보여주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미넌스 차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1.9%로 거의 62%에 육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5.4%고요. 파이어 스코어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약세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0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지난 1시간 동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 관세 직후에 빠졌던 게 조금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1시간 동안 올랐었던 종목은 98% 대부분이 가격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하는 파이어 스코어 차트는 80%의 상승이 동일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그널인 RSI 같은 경우는 97%가 약세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장기 시그널인 파이어 시그널도 95%가 숏인 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4일 기준의 추세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트렌드 라인도 80%는 지금 다운 트렌드를 가리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흔들리고 반등을 해주곤 있지만 일단 조금 긴 호흡에서 놓고 보더라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롱 시그널이 뜨고 나서 쭉 오름폭을 보이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에 급락을 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 라인도 밑돌고 있고요.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장기와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캔들 자체는 추세를 모두 뚫고 내려오면서 지금 또 새로운 추세 구간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이 아까 딱 밑에 꼬리 달렸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바이2의 시그널이 포착이 됐었는데 같은 구간에 가격대가 위치가 되어 있었죠. 다만 다시 일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추세를 이탈을 한 만큼 앞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의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간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바닥에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5%가 올랐다가요. 이게 시간 외거든요. 지난 회색이 여기서 또 마이너스 7%나 폭락을 합니다. 왜 그랬냐? 일단 장 전에 5% 정도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폭락했던 건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월가가 37만 대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33만 대 판매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짜 테슬라 망하는 건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갑자기 장중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있죠. 정부 효율부를 사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잘 됐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지금 나란 일 한다고 회사 일도 신경 안 쓰고 그러고 다니더니 오히려 회사를 퇴사한다고, 도지를 나온다고 오히려 잘 됐다.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장중에 5%가 올랐고요. 다만 장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7%가 하락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죠. 멕시코 이런 데 공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관세로부터 가장 큰 수혜주가 테슬라인데 되려 장 후반에도
테슬라는 7%의 주가 폭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도지 사임 이슈를 놓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진짜 도지코인의 모습은 어떨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 정부 효율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채택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도지의 모습은 어떨지 파이어유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가격 급락과 함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파이어 라인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시적인 반등 기조는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트렌드로 좀 모습을 확인을 해보자면 추세 안에서의 캔들이 지금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모두 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놀아주고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약세 시그널과 관련해서는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지코인이 큰 변동성을 지금 장 후반에 보이진 않고 대략 가격 회복을 보여주곤 있지만, 만약 정부 효율부를 일론 머스크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코인 시장에도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상충의 문제를 놓고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테슬라의 수장이 정부 효율부에서 온갖 기업들과 기관들의 자료를 다 스캔하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상충의 문제가 된다라고 굉장히 반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더 홍보한다던가 그런 행위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또 도지코인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인데 도지코인, 뭐 아이러브 시바 뭐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오히려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내려오게 된다면 예전처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시바 코인, 시바 이누 그리고 도지코인을 샤워아웃을 해주면서 이 밈코인 안에 또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간밤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가 기다렸던 상호관세, 예상보다 조금 더 큰 충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바로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위험 자산에 대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내일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내일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